안녕하세요, 버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 1위 부자가 누굴까요? 한때 빌 게이츠가 20년간이나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오다가 2018년도에 제프 베조스가 새롭게 최고 부자로 등극하더니 2021년 초에는 일론 머스크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그리고 올해 내내 이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했는데요. 8월 초에는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인물이 세계 1위 부자 클럽에 등장합니다. 이름만 듣고는 많은 분들이 누구지? 하실 텐데요. 바로 명품 브랜드의 대명사 루이비통의 모회사인 LVMH 회장 되시겠습니다. 비록 1위 자리를 차지한 건 잠깐이었지만 빅테크 기업 창업자와 CEO들 일색인 전 세계 10위권 부자 리스트에서 패션 인더스트리 인물로서는 유일하게 견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럭셔리는 영원하다는 말은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리테일 패션 스토어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 속에서 유독 LVMH가 팬데믹 이전보다도 한층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팬데믹을 겪으면서 패션 인더스트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저 버니와 함께 알아보시죠. 패션 리테일러 비즈니스 전반적으로는 코로나19의 타격이 컸지만 명품 브랜드들은 오히려 보복 소비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 많던 유럽의 중국 관광객들이 여행 못 가는 대신 어디에 돈을 썼겠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 중심에는 중국의 소위 월광족의 힘이 컸습니다. 월급 받는 족족 다 써버린다는 뜻의 월광족은 중국의 Z세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아직까지는 젊은 인구가 많고 또 그들이 구매력도 갖추고 있는 중국의 케이스는 향후 글로벌 트렌드와 거의 맥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Z세대는 이미 중요한 명품 고객이고 이들이 완전히 성장하여 구매력이 확대되는 2035년경에는 글로벌 럭셔리 소비자층의 4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는데요. 가치 소비를 추구하고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직전 세대인 밀레니얼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도 미니멀리즘적인 성향이 강한 밀레니얼에 비해 Z세대는 럭셔리한 제품 소비를 통한 만족감 또한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경험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면에서 럭셔리 브랜드들은 날로 성장하는 Z세대 고객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럼 패션 시장에서 Z세대는 그 이전 세대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 존재일까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첫 번째 키워드는 이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점일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2021년 최대의 화두라 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첫 주민이기도 하죠. 그래서 구찌가 제페토에서 아바타 의상과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로블록스의 구찌 가든을 개설하는가 하면 루이비통은 라이엇 게임즈와 콜라보하여 리그 오브 레전드 트로피 케이스와 스킨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잘 나가는 명품 브랜드들 중에서도 특히 루이비통 모회사 LVMH의 약진이 두드러진다고 했었죠. 과거 부잣집 사모님이 들고 다니는 백 브랜드 이미지가 강했던 루이비통이 최근 영하고 힙해진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게임사와의 협업에 그치지 않고 루이 더 게임이라는 이름의 진짜 게임을 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참여한 아티스트는 NFT 하면 빼놓지 않고 거론되는 비플입니다. 이쯤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이 게임은 플레이어에게 보상을 NFT로 지급한답니다. LVMH의 혁신적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까르띠에 프라다와 연합하여 아우라라는 이름의 명품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결성했는데 명품의 진품 여부 및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목적입니다.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짝퉁 방지는 물론 이어서 이야기할 Z세대의 리셀 활동에도 매우 도움이 될 테니 정말 스마트한 생각이죠.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과 NFT로 메타버스와 현실을 넘나들며 Z세대를 사로잡고 있으니 이들이 성장해서도 LVMH는 멀티버스의 최강 럭셔리 브랜드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두 번째로 주목할 포인트는 초고가 운동화와 리셀 트렌드입니다. 이전에도 옷 좀 입는다 하는 패셔니스타들은 신상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빈티지의 가치를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개념은 Z세대 특유의 리셀 문화와 결합해 새로운 트렌드를 낳았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패션 분위기가 캐주얼화되면서 MZ 세대는 웬만해서 정장 구두를 잘 신지 않습니다. 밀레니얼이 옷차림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캐주얼한 패션의 시대를 열면서 자연스럽게 운동화가 가장 중요한 패션 아이템 중 하나가 되었다면 Z세대는 이 트렌드를 다시 화려하게 변신시킵니다. 바로 초고가 운동화의 출현인데 나이키 한정판에서부터 명품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바야흐로 스니커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명품 패션쇼에 운동화를 신은 모델들이 런웨이를 활보하는 이전엔 상상하기 힘들었던 장면도 펼쳐지게 됩니다.
Z세대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다채로운 개성들의 세대인 만큼 초고가 운동화를 소비하는 방식도 다양한데요.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콜렉터블 개념으로 소장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주머니가 가벼운 청소년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리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가치관의 연장선상이자 한 발 더 나아가 일찍부터 수익 활동을 시작하는 Z세대 특유 라이프 스타일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지속 가능한 패션입니다. 이 또한 밀레니얼이 시작하고 Z세대가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가치 소비 트렌드의 영향인데요. 여기서 패션 산업의 거대한 반전이 비롯됩니다. 바로 명품, 즉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에 대비되는 스파 브랜드의 위기죠. 스파 브랜드들로 대표되는 패스트 패션은 말 그대로 급변하는 유행을 바로바로 반영하면서 가격도 저렴한 제품들을 쏟아내어 한동안은 젊은 층 고객들을 사로잡았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전후로 정점을 찍고 급격히 쇠퇴하는데요. 여러모로 패스트하네요. 기업의 ESG 성적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MZ세대가 패스트 패션 기업들의 어두운 이면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한 제품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저개발국에서의 노동 착취,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오염뿐 아니라 계속 많은 제품을 팔기 위한 계획적 진부화 전략으로 인해 매년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옷들이 초래하는 환경 파괴도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에 MZ세대가 빠르게 등을 돌리면서 오히려 그들과 거리가 멀어 보였던 럭셔리 브랜드의 새로운 고객이 됩니다. 사치스럽다는 인식 때문에 밀레니얼들은 조금 망설였다면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럭셔리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Z세대는 명품 브랜드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면을 발견합니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명품은 퀄리티 높은 제품을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패스트 패션이 초래하는 폐해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 맞물려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들도 지속 성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분위기 쇄신에 성공한 명품 브랜드들에게도 마지막 남은 고민이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자존심으로 직영만을 고집해온 비즈니스 관행을 바꿔 이커머스 플랫폼들과 손을 잡아야 하느냐 마느냐 고민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진작에 대세가 된 온라인 쇼핑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젠 이커머스가 리테일의 중심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미 명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로 유명한 파페치 같은 곳도 있는데 최근 명품 브랜드의 두려움은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직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명품 사업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아마존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경우 걷잡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서죠. 그래서 까르띠에와 반클리프 앤 아펠을 보유한 리치몬트 그룹은 최근 알리바바와 손잡고 파페치에 11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파페치 차이나까지 설립할 계획입니다. 구찌와 생로랑, 알렉산더 맥퀸 등의 모회사인 캐링그룹도 기존에 보유한 파페치 지분을 늘리고 있고요. 럭셔리 브랜드들이 아마존에 가는 거부감은 더 에브리띵 스토어라는 아마존의 기조가 태생적으로 명품과 배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마존에 대항하기 위한 이들의 행보가 역설적으로 럭셔리 브랜드의 이커머스 진출을 더욱 보편화시킨다는 생각도 드네요. 국내에도 명품 커머스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걸 보면 대세는 막을 수 없나 봅니다. 지금까지 최신 패션 트렌드가 아니고 패션 인더스트리의 지각 변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동안은 좀 올드하다고 여겨졌던 명품 브랜드가 확 젊어진 분위기로 Z세대에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반면 끝없이 팽창할 것만 같았던 패스트 패션이 위기를 맞았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네요. 그 중간에 위치하는 패션 브랜드들은 심지어 더 고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답니다. 한때 테크와 패션은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명품이라 부르는 럭셔리 브랜드들은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테크놀로지가 주도하는 변화를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이 특유의 우아함을 지키는 길이라 착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에게 외면받는다면 다 소용없다는 것. 또한 혁신이야말로 가장 쿨한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이테크를 도입해야 한다는 걸 다행히 늦지 않게 깨달은 듯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는 끈을 놓지 않을 때 럭셔리 브랜드가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퀄리티가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상 버니였습니다.